안녕하세요. 12월 9일로 시작하는 한 주의 세계경제 이슈입니다. 오늘 세계경제 이슈는 조마조마한 중국 대응입니다. 오늘 커버 사진에 팬다가 묻고 놀라고는 할 말이 없나 봅니다. 말을 아끼고 참는 것일까요? 금주 어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에 또 트럼프라는 제목이 등장한 걸 봤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상황은 트럼프 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반은 트럼프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 전쟁 우려가 확장되면서 뉴욕 증시가 침체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나 주 후반은 다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멘트로 뉴욕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죠. 역시 또 트럼프였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에 힘입어서 금주 주요 세계경제 이슈 첫 번째는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금주에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이슈는요, 인권 문제로 복잡해진 미중 무역 분쟁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보다 미국 의회가 미중 문제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미 의회가 홍콩 민주화법안을 통과시키고 트럼프가 사인한 이후에 지난주 초반까지 미중 관계가 악화되었는데요. 설상가상 지난주에는 미 하원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소수민족 인권보호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상원과 트럼프 사인 절차가 남아있지만요. 이 법안은 인권 문제를 중국의 감시장비 업체에 대한 수출 제한과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에 관련된 고위 공산당원에 대한 비자 제한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시 한번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감시장비 업체에 대한 제재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2017년 국내 보안에 1760억 달러, 하나로 약 210조 원. 이 규모는 정부 지출의 6.1%로 국방비 지출보다 많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에 대한 타격을 가한 것이죠. 미 의회가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정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가 정밀 타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 행정부에서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은 미중 고위급 회담 계획이 없고 12월 15일 중국 수입품 156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거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난주 초반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그러나 미 현지 시간 금요일 트럼프와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무역협상이 막바지이고 잘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개선됐습니다. 또 중국 측은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앞두고 미국 농산물에 대한 30% 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진통의 내용은요, 중국의 농산물 구입과 직접재산권 보호 등 1차 합의사항의 강제와 보장수단을 놓고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가 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12월 15일 추가 관세 부과일까지 1단계 합의 가능성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홍콩 신장 위구르 인권법안 통과와 미중 무역협상을 이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돼도 미국과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등과의 새로운 무역 분쟁에 미국이 나설 것으로 예견되면서 우려가 높아지긴 합니다. 지난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디지털세를 놓고 트럼프와 설전이 있기도 했습니다. 12월 15일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있게 지켜보시죠. 두 번째 세계경제 이슈는 다소 역설적입니다. 지난주에 미 고용지표를 비롯한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었는데요. 이것이 금융시장에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제현상이라는 것이 원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는 미국 경제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11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하면서 3.5%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적자 규모, 공장 주문 실적도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주중 발표된 미국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PMI 지표들은 정부 발표와 민간 지표가 혼선을 보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충돌이 악영향 우려에도 미국 경제는 침체가 아닌 성장 속도가 조정되는 정도의 연착륙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금융시장에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 경제지표의 개선은 트럼프의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 무역전쟁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전쟁이 더 확산될 수도 있고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도 지연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연방준비은행도 3차 금리 인하 시에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지면서 이 입장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올해 뉴욕시장을 역사상 최고치까지 밀어올린 추동력은 금리 인하였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가 상실된다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역효과,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12월 12일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다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재설정 등 통화정책 방법과 방향 조정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역효과, 어디에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방점을 찍을지 주목됩니다. 복잡한 경제 심리의 이슈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역시 브렉시트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디어 금주 브렉시트 결정을 위한 영국 총선이 12월 10일 열립니다. 여론조사는 보수당의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수당이 승리할 경우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가지고 1월 말까지 EU를 탈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치에 따라서 영국 브렉시트는 불확실성을 일단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보수당이 총선에 패배하거나 영국 의회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데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불확실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또 노동당 요구대로 제2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다시 살아날 전망입니다. 3년 이상 끌어온 브렉시트가 마감될 수 있을지 총선 결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 ECB의 12월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12월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영국 총선도 있습니다. 영국 총선도 같은 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 12.12 사태가 일어날지 보시지요.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예정일이 12월 15일입니다. 이 이전에 미중 간의 1단계 무역협상을 합의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금융시장에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은 예의주시하셔야 할 한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유로존은 10월 산업생산지표를 발표하고요. 참고로 유로존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 16개국이고요. EU는 유럽연합국가, 영국을 제외하면 27개국입니다. 경제상식으로 알아두시죠. 또 트럼프란 제목처럼 다사다난했던 황금돼지의 마지막 달입니다. 머니부모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에서 세계경제의 주간 이슈를 정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머니부모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